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9일 금요일 오후 6시 4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400만원대까지 어제 일봉으로 5% 정도 반등 주고 오늘은 조금 추가적인 상승은 나왔지만 조정이 살짝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만들고 있고요. 물론 아직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고 이 구간에서 사실 월봉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신고가의 가능성, 이런 식으로 더블탑의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급격하게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이렇게 조금 바닥으로 형성되어 있는 102.3K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조정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사실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반등을 굉장히 세게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 12시간봉 기준으로 보셔도 뭐 사실 이 구간부터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큰 조정 없이 왔다 갔다 이런 식의 패턴이 아니라 올려놓고 횡보하면서 횡보 구간의 저점 자리를 안 깨면서 지지하다가 또 강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도 횡보 구간 저점 이런 식으로 횡보를 만들어 주다가 이제 횡보를 크게 이제 무너뜨리는 추세가 안 나오면서 위쪽으로 발산, 이런 식으로 사실 이때부터 1파 2파 3파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리면서 이제 10만 달러까지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정도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뚫게 되면은 신고점으로 이제 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왔을 때 어떤 조금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단기 조정이 조금 크게 발생을 할 수도 있었고 그만큼 또 이제 숏 스퀴징을 짜내면서 위쪽으로 강한 이제 반등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매물 구간을 좀 깰 수가 있겠죠. 92.9를 좀 한번 깨주고 그랬을 때 요 박스 안으로 들어왔을 때 대략적으로 92.9와 하단부 83K 정도로 볼 수 있는 이 박스로 다시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은 이제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은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주는 거고, 만약에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2.3K 요 자리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왔다 갔다 여기서 흐름을 만들어서 또 위쪽으로 돌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신고가까지 시원하게 뚫는 모습, 그리고 이제 월봉 사이클상 4개월 상승하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첫째 달, 둘째 달로 접어들고 있는 그 이제 사이클이고 1, 2, 3, 4개월을 올라가죠. 여기까지 치면 4개월 반 정도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개월 여기까지 치면 5개월을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상승 사이클이 한번 위쪽으로 터졌을 때 기간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게 결국에는 M2 차트와 금 차트를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후행해서 따라간다, 두세 달 정도 후행해서 따라간다는 데이터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는 이제 글로벌 M2 차트를 보시면 결국에는 화폐를 많이 찍어냈고, 이 화폐를 찍어낸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제 과거 사이클상 눈에 확 들어오게 확연하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130K 정도까지도 일단은 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M2를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려면 사실 미국 쪽에 이제 금리 인하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미국 쪽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스탠스로 이번에 파월이 얘기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국 쪽에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M2가 이제 이 자리에서 돈 찍어내기를 어느 정도 조금 그만둔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120에서 130K 정도까지는 가격적으로 볼만하다. 그렇게 올라가는 데 걸리는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여전히 이 바닥 대비해서 첫 번째 월봉 4, 5, 6, 7, 8월 정도까지의 강세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보여줄 수는 있다. 여전히 이제 그렇게 상승하는 흐름 안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음봉을 좀 섞어줄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이런 흐름 안에서 명확하게 계단형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계단형 상승이 이제 패턴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또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조정을 두드려 맞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이 구간 한번 올려치고 이렇게 횡보를 해줄 때에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될 자리는 좀 지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는 조금 불안한 자리기도 하고요. 약간 시간봉 기준으로 이렇게 윗꼬리 두 개 달린 것도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더리움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추세를 조금 크게 무너뜨리는, 시간봉 보시면 윗꼬리 세게 달았고 좀 더 뭐
확대를 해서 15분봉으로 보셔도 여기서 횡보세 좋게 그렸습니다. 저점 높이면서 살살살살 위쪽으로 또 쭉 쐈죠. 여기서도 롱 다 잡아드렸고, 어차피 이 계단형 상승 패턴에서는 그 계단에서의 어떤 그 횡보 구간 저점만 안 깨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이 자리 2160 정도 손절 잡고 상방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 잡아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쭉 쏘고 나서 2500달러를 조금 못 찍고 여기서 2490달러만 딱 찍고, 그러니까 2500을 좀 찍는 듯 하다가 지금 못 찍고 일봉상으로 강한 좀 윗꼬리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조금 절반 이상,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꼬리는 사실 살짝 좀 단기 고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 과거에도 어느 정도 반등 사이클이 나왔을 때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이더리움 2000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죠. 2100에서 2400까지는 한 큐에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한 큐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중요한 건 올리고 나서 여기서 조정이 거의 뭐 80% 되돌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쭉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빠진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매수해서 다시 위로 올라오는 과정, 그 다음에 좀 횡보해주다가 뭐 연말 정도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좀 더 이제 강하게 쏴준다든지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더리움도 이제 여기서 좀 과하게 올라온 지점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일단은 지금은 단기 추세는 조금 깼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자리를 좀 지켜줬어야 되거든요. 계단형으로 이렇게 쭉 올리고 횡보하고 올리고, 여기 횡보했죠. 여기 살짝 횡보하고 또 쭉 올린 지점인데 여기를 좀 지켜줬어야 됩니다. 올라가는 흐름을 좀 지켜주려면. 비트는 아직 지키고 있는 건데 이더리움은 여기를 좀 깨면서 약간의 위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붕을 만들고 천장 만들고 그 위에 피뢰침까지 조금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국을 지금 조금 그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은 조금 충분히 익절 구간 줬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깨면은 또 이런 식으로 다 올렸던 거를 또 다 빼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지켜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2200선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전처럼 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손절을 짧게 잡고 보는 게 맞고, 손절가 깨고 쭉 내려오면은 다시 2000달러 밑에서부터 매수를 했을 때 결국에는 2000에서 한 1600선 요 정도 자리는 뭐 1600을 다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겠지만, 그만큼 다시 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저가 매수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는 반등 보더라도 이제는 조금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크게 여기서 다시 추세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위를 2490이라는 단기 최고점까지를 조금 빠르게 회복해주는 이런 그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이 낙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그림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그런 가능성도 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더리움이 뭐 시간분 기준으로 그냥 음봉 하나 섞어주는 수준이라면 여기서 추가적인 저점 갱신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만큼의 흔들기는 역시 좀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상승 관점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손절을 이제는 짧게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손절이 아닌 게 이 구간에서도 다 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엄청난 수익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하냐 마냐, 추가 상승을 더 보냐 마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102.3 주요 지지선은 우리가 이제 익절 로스를 걸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게 좀 안전하지 않나. 여기서 이렇게 팍 깨고 그 다음에 좀 갈 여지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그 안에서 이제 단기 타점으로는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내려온다라고 해가지고 뭐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줍니다. 자리를 또 주고 어느 정도 좀 크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93K를 지켜주는 선에서 또 반등 추세를 이렇게 크게 돌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02.3을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비트코인도 이제는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는 있습니다. 워낙 지금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도 뭐 어제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6.4%를 밀어 올리고 오늘도 사실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진 않아요. 오늘 밤에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강한 일봉 뒤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위로 장대 양봉을 이렇게 쏠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일단은 102.3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추세를 다시 살리는 그림, 그리고 여기서의 조금 횡보를 옆으로 해주는 그림 이후에 뭐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쏜다든지,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도 아직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트코인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더리움은 살짝 조금 위험해 보이는 차트를 조금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 자리 이번 저점 2290 정도는 좀 지켜줘야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102.3K 짧게 익절 로스를 이제 걸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 이면에는 이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이제 전 세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순차적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이제 무역 합의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중국 관세 145%에서 50%까지 인하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뭐 하나씩 풀려 나갈 경우에는 좀 더 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쟁포로 205명을 또 교환을 하기도 했고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러시아 쪽에 조건 없는 30일 휴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2026 월드컵에 러시아는 출전이 금지된 상황인데 이걸 풀어주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종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트럼프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뭐 사실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관세 쇼크라든지 시장에 여러 가지 충격을 준 거는 맞고, 뭐 정치적인 치적을 쌓기 위해서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려 한다라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겠지만, 수많은 목숨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젊은 목숨들이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전쟁을 좀 종식시키려는 그 노력은 오히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평화적인 차원,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해도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뭐 월드컵 출전까지 좀 허가를 해주면서까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끝내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전쟁이 종식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시장의 호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주식을 사라,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매수 사인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관세 쇼크로 인해서 미국의 주가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반등이 세게 나왔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증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비트코인 또한 강하게 지금 상승을 보여줬고, 뭐 비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 이더리움도 또 강하게 상승을 보여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흘려들을 수 없는 그런 시그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는 게 낫다,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솟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 힘입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어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금도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크게 뭐 추세 이탈하지는 않고 있고, 뭐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말대로 로켓처럼 솟아오른다, 그렇게 이제 됐을 때 마찬가지로 비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고점을 항상 이제 큰 폭의 조정이 있은 뒤에는 뚫어왔던 그런 패턴들이 나스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고점을 뚫고 이렇게 가는 게 로켓처럼 가는 거겠죠. 그래서 트럼프 말은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뭐 기술주, 빅테크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이제 나스닥 이제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내려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 흐름을 지켜왔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결국에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지금 사도 뭐 조금 흔드는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에도 해당되는 그런 말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뭐 이더리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트 쪽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에 비해서도 탄력성 있게 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비트코인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6% 상승,
이더리움은 무려 21%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올라갈 때의 탄력성 자체는 역시 비트보다는 알트들이 워낙에 떨어진 게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단기 이 상승폭 자체는 훨씬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까지도 강력한 상승세를 좀 보여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비트는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추가 상승을 해주면서 거의 2500을 뚫을까 말까 한 그 지점, 그리고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여기서도 이제 트럼프 빔이 있었던 그런 자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이제 저항을 맞을 자리에서 저항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저항을 한번 또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빠지는 추세로 접어들게 되면 알트들도 조금 흔들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이번에 올라가는데도 뭐 알트들이 그것을 따라갔냐, 그거는 조금 아니거든요. 뭐 페페 같은 코인도 어제 오늘 이더리움 따라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반등세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올려주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나머지 알트들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중반이나 막판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더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 불장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작은 흐름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위쪽으로 이제 쭉 쏘는 거는 거의 이제 비트코인도 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120K, 130K 올라갔을 때 알트들도 거기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같은 구간의 알트도 여전히 좀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어느 바닥에서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뮤, 캐디너 독스월드라든지 최근에 레이어 제로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버추얼 프로토콜이라든지 오피셜 트럼프 이런 것도 다 잡아드리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작하는 이 알트들 중에서 최근에 큰 상승이 없었던 그런 코인들이 좀 더 이제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시총이 1000억에서 2000억대 코인들은 더 탄력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만큼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위쪽으로 열려있는 구간에 어느 정도 그동안에 이제 떨어졌던 거에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되돌리는 그런 반등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뮤 이런 거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어드벤처 골드 이런 것도 전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일본 관점으로 봐도 바닥으로 기다가 한번 위쪽으로 3,000원 정도까지는 볼만 하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요런 식으로 한번 힘 줄만 하고,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상당 거래량과 함께 5,000원 정도까지 쭉 올려주고 눌렸지만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조금 이제 길을 모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뭐 크게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6,000원에서 7,000원짜리까지 쳐주는 그림 기대를 해볼 만한 하고요. 그리고 많이 내려왔던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터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제 오늘에서 반등도 좀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68.8 정도만 지켜주면은 여전히 위쪽으로 더 볼만한 여지가 있다. 120에서 170원 정도까지는 목표로 조금 볼만하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쪽으로 그만큼의 반등은, 마치 이더리움이 이번에 반등을 세게 주면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을 다른 알트들에게도 우리는 앞으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멀티버스 X 이런 것도 강하게 지금 거래량이 쭉 터져줬는데, 이런 것도 이제 내려오면 충분히 다시 잡을만 하겠죠.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뭐 22,000에서 24,000 정도 박스에서 다시 잡았을 때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리는 그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피스 네트워크도 주봉을 보시면 전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나서가 중요한 거죠. 이 구간에서도 이제 충분히 저점을 찍은 다음에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127% 정도까지 반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반등세를 이번 바닥에서부터 또 시작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400원에서 500원짜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다. 쭉 올리는 패턴, 피스 네트워크.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도 이번에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워낙 또 온도 파이낸스는 RWA 대장 코인이기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워낙 또 시총도 있거든요. 지금 4.6조 정도 되는 조금 준 메이저 코인이다,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쭉 올렸던 반등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큰 반등세도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이 주봉상의 양봉이 뭐 이런 식으로 이때 랠리에서의 첫 번째 주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쭉 올라가는데, 그러면 언제 팔면 되나? 주봉으로 음봉 뜨면 팔면 되겠죠. 패턴이 올라갈 때 그냥 계속 올라가다가 주봉으로 음봉 뜨면은 거기가 이제 고점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양봉 마감해주죠, 주봉으로. 그러니까 습성이 비슷하게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비슷하고 운전수가 비슷하고 뭐 이제 블랙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블랙록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RWA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요 비슷한 습성이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봉으로 1, 2, 3, 4, 5, 6주 정도 올리고 빠지는 그림, 그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온도 파이낸스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우리가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도 이번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이런 것도 이 구간에서 뜨기 전에 다 잡아드렸고, 여기서 반등 자리도 한번 우리가 또 진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다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내려오다 말고 또 이렇게 탁 올리는 흐름인데, 뭐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도 이제는 이 15,000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려오면은 다시 잡을 거고요. 여기 구간을 바닥 삼아서 다시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펌핑 한번 주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 24,000원짜리 한번 넘겨주는, 24,000 넘겨서 26,000에서 28,000짜리 원화 기준으로 목표가를 좀 삼아서 요 정도 횡보, 그러니까 내려오고 나서 한번 쏘는 요 정도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도 15,000원은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오늘도 이런 구간 횡보 구간 지켜주면 위로 쏜다, 위로 쐈고요. 어제도 비트코인 롱 98K에서 요 자리 딱 타이트하게 잡고 추가로 볼 수 있다. 목표가는 102,000달러 보겠다 했는데 104,000달러까지 갔죠.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어드벤처 골드, 요것도 잘 올라가고 있고, 이뮤터블 X 요런 것도 여전히 바닥권이다. 이더리움도 목요일에도 롱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00달러 정도 할 때 여기서 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 갈 수 있다. 예측도 그려드렸는데 이대로 갔죠. 그래서 요런 흐름들,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 롱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알트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차트 분석 내용, 알트 분석 내용들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카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해줄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어느 정도 올려놓고 주말을 맞이할 경우에는 주말에 크게 이탈을 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세, 그러니까 주봉으로 이제 다음 주를 예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리는 주봉상의 양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계속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온도 파이낸스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주봉으로 계속 양봉 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유지를 하면은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주봉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이런 식으로 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 이 사이클상 상승 사이클이 끝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봉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속된 음봉, 양봉이죠. 양봉 마감 시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다가 주봉이 음봉이 갑자기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전체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스탠스를 좀 취해 본다라든지 그런 전략도 충분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주봉으로 이렇게 쭉쭉 밀어 올릴 때 쭉쭉 밀어 올립니다. 쭉쭉 밀어 올려요. 여기서 음봉 뜨고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도 음봉 뜨고 나서 조금 더 가다가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듯이 앞으로 1, 2주 정도는 좀 더 이제 강세를 보여줄 만한 그런 주봉을 기대를 할 수도 있다. 아직 추세가 안 끝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고, 밀어 올렸을 때 마찬가지로 120K 정도는 우리가 목표를 좀 삼아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가는 척하다 윗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마감해버리면 거기가 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큰 방향성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런 방향성은 주봉이나 월봉에서의 좀 큰 사이클을 방향성으로 이제 가지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깨지 말아야 할 지지 라인들을 어느 정도 좀 설정을 해서 괜히 두드려 맞지 말아야 할 조정을 두드려 맞는 일은 없이 그렇게 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한번 흔들고 이런 식으로 좀 추세 한번 깼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한번 깨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 라인이죠. 93K 정도는 지켜주는 선에서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로 102.3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 이후에 요 박스에서 마지막 롱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경우에 그 자리는 바로 97.5에서 93K 정도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밑에서 다시 잡아야 되겠지만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 매물대를 한번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강하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빔이 한번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만약에 이런 식의 큰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매수 구간을 잘 잡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아직은 비트코인이 큰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고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 보는 관점,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1차적으로 이제 93K 정도 이제 깨지 않는 선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진입을 할 만하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92.9를 깨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손절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물량을 좀 크게 끌고 온다라고 한다면 102.3이 깨지는 순간에는 사실상의 전량 익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만큼 올라오고 나서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량 익절을 하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전체 여기서 100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2-30 정도만 레버리지를 좀 써서 93K 손절을 잡고 추가 상방을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손절이 또 탁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급의 큰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조정 오면 그 다음에 반등도 굉장히 세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메리트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100을 들어가는 겁니다. 83K를 손절을 잡고 그랬을 때 위쪽으로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저희는 다 세워놓고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여우처럼 좀 매매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추세 살려줄지 오늘 밤 또 굉장히 중요한 흐름 지켜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시장의 호재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중국과의 이제 협상, 관세 협상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여지가 있겠다. 여전히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시장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